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학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3강 시간이 있습니다. 23강부터는 여러분들 지난 22강까지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했고요. 네, 23강부터는 여러분들 한 3, 4강의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 교육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교육공학. 말은 어렵죠. 공학. 특히 이제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공학이란 말만 나오더니 치가 떨리실 텐데요. 예, 저도 비슷하고요. 공학하면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어려운 건데, 예,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교육 공학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을 도울 것인가, 예, 그것을 여러분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 아니고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학과에서는 각종 이론들을 도식화해서 여러분들 많이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공무원 시험을 중심으로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예, 그럼 어려운 날파리가 나네요. 자,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제외하고요. 실제로 교육공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 자, 핵심적인 내용들만 해서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요. 일단 23강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예, 교육공학이 무엇이며 교육공학대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들은 실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리해주는 부분만 여러분들 딱딱 정리하신 다음에, 예, 기출문제 풀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어 정도만,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 익히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교육공학의 개념 및 의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영어로 되게 그렇죠? 테크놀로지에서 떨었잖아, 그렇죠? 뭐 교육이고,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과학적이고 잘 조직된 지식을, 말 그대로 공학, 예, 과학적이고 조직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이용한다? 예, 교육 전 영역에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강수에서 배웠던 놈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상담할 때도, 그 다음에 행정 또는 평가가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 말 그대로 공학의 힘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거냐,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터로 데이터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컴퓨터에 정리하고 행정 시스템도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을 이용하고, 예, 평가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예, 이런 게 여러분들 교육 공학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예,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잘 조직되게 도움을 주는가, 그게 여러분들 크게 교육공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교육공학의 정의가 여러분들, 예, ACT라고 그러죠. 예, 미국, 예, 교육, 통신, 예, 공학협회라는 곳에서 줄이면 AECT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1997년에 발표한 내용과 2004년에 발표한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97년에는요, 여러분들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모든 인간학습에 포함된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고안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절차, 아이디어, 기계 및 조직을 포함하는 복합적이며 통합적인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려운 말이죠. 자, 쉽게 이렇게 모든 인간학습에 포함된, 예, 교육 문제입니다. 예, 모든 교육 문제에 포함된 걸 잘 조직한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2004년에는 여기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졌다면요, 실제는요, 예, 적절한 공학적 과정과 자원을 창출. 실제로 여러분들, 예, 어떠한 공학적인 측면에서, 예,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OHPT에서 뭐 슬라이드라든지, 실제로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교육공학이라고, 이제 공학의 의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가, 97년의 의미가 여러분들 교육에 관련된 걸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좀 교육적인 마인드로 접근했다면, 예, 그걸 좀 포괄해서 2004년도에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세기 뭐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여러분들 많은 과학적 지식이 발달했죠. 과학 기술을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계속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과학적인 측면, 기계적인 측면, 그런 것들, 새로운 뭐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겠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창출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의 의미가 더 넓어졌다는 거.
단순히 교육에만 중점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에 관련된 어떠한 테크놀로지적 기술적인 요소를 개발하는 것조차도 교육공학에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사항에서 가볍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교육공학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부터 여섯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크게 없습니다. 자, 교육의 생산성, 효율성의 제고부터. 예, 아무래도 과거에 써놨던 걸 여러분들 간략하게 하면 여러분들 효율성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시간적인 절약이고요. 생산성은 교육의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모두 다 중요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쫙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상담소에서 옛날에 뭐 상담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상담을 각각 선생님께서 그냥 혼자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다 정리하고 이 학생이 뭐 1학년 때는 어떻게 됐다, 2학년 때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니까 아무래도 학생에 대한 관리, 교육에 대한 관리 측면이 여러분들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 교육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교육공학을 가장 하는 이유가 뭐냐? 테크적 과학적인 요소, 뭐 한정 짓죠, 여러분들. 뭐 컴퓨터, 인터넷 또는 시청각 매체 이렇게 우리가 배울 부분을 한정 지으면요,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별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모든 학생을 한 번에 보통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죠.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번 확 쏟아붓는데 어떤 학생은 이해되고 어떤 학생은 이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수준 차를 여러분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동영상을 수준별로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서 어떠한 간략한 내용 또는 단계별로 맞춰서 이런 내용을 인터넷 또는 컴퓨터로 정리했을 때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여러분들 교육과의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수 활동의 과학적 대처. 여러분들 뭐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번째, 교육력. 자, 교육력이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럼 의문을 가지셔야죠. 아니, 매체가 교육공학적, 예를 들어 시청각 매체라든지 드럼 매체라든지 할 때 다른 매체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교육력이 증가하고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대화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1대1로 할 때는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냥 선생님이 계셔서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애들은 조준에 열심히 하는 애는 따로따로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집중도도 더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질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들 긴밀한 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뭐 우리 이 강좌도 마찬가지지만 뭐 후기 같은 거 올리거나 또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질문 같은 거 온라인으로 올리죠. 그런 게 통해서 긴밀한 대화가 여러분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학습의 즉시성 또는 동시성이 제고되겠습니다.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교육 지원 기능을 평준화. 그거보다 결국은 이 말이 중요해요. 네,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것도 특히 잘 돼 있죠.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기회 균등의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히 1번, 2번, 특히 2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개별 가능성이 가장 교육공학의 중요한 의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공한다는 측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육공학의 의의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가 여러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을 넘겨서 168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요, 시청각 교육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넘어가고 먼저 172페이지에 심판 교재를 가지고 계시네. 172페이지에 바로 다음 부분. 가장 우리가 이 교육공학이라는 파트에서 과정에서 공학 너무 어렵지 않나 할 때 쉽게 일부러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강좌를 붙여놨습니다. 왜냐? 뭐 뒤에 이제 이어지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내용은 컴퓨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보통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요즘에는 DMB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겠지만요. 자, 가장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컴퓨터 교육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인터넷 강의, 그렇죠? 동영상 강좌,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이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이 뭐냐? 필요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물론 컴퓨터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결국입니다. 개별의 것을 개인적인 차이를 어떻게 줄여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 학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즘 항상 모든 강좌가 여러분들 단계별로 있죠. 기초 개념반, 심화반, 그다음 문제풀이반, 그렇죠? 최종 정리반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준 학습을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개별 학생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약에 쭉 진행이 되고요. 기초반은 몇 월부터 몇 월, 그다음 심화반 몇 월 쭉 이어지는데 만약에 기초반은 무슨 일 때문에 듣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초 개념 없이 그냥 심화반에 넘어는 듣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수준별 학습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수준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학습 순서 또는 계열 선택 경우입니다. 학습 순서도 나 이 부분 잘 알아. 스킵 넘어가면 되고요. 계열 선택도 어떤 부분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의 양 조절 항상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학습의 양 조절은 성인 분들도 잘 안 되죠. 처음에 다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는 반드시 한 달 내에 마무리 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거고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나면 내가 바빴나?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듣고 뭐 이러는 거. 저도 이제 뭐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일주일에 그래 난 10강을 들을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강당 듣다. 그렇죠? 하루 이틀은 듣죠. 세 번째 갑자기 일 생겨갖고 술에는 드시고 그러면 또 숙취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안 하시고 주말에 몰아서 하자. 주말에 데이트하시고 뭐 이러다 보면 너무 잘 안 되는 부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참고 이겨내셔야 되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호작용. 중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썼습니다. 항상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과 답,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상호작용성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보 표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단순한 과거에는 글자로만, 문자로만 했던 걸 문자 플러스 그림 또는 여러분들 아예 동적인 형태로 여러분들 나타나죠, 여러분들. 아예 동영상 자체, 동적인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떠한 사례를 얘기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할 때 보여준다든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또 재현을 하는 것들을 하다든가 동적인 형태까지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표현력이 여러분들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고해야 되는데요. 자, 학습자의 인지 처리가는 말 그대로 어떤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죠. 집중을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고의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가볍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할 부분이 23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뭐라고 나왔죠? 컴퓨터 교육의 유형입니다. 자, 유형 같은 건 여러분들 예전부터 있었던 유형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들은요, 말이 낯선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단어 정리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그거구나, 그때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어, 개념을 여러분들 외워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쉬운 거부터 가볍게 스킵할 수 있는, 가볍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부터 여러분들 거꾸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뭐예요? 자, 컴퓨터 리터러시라고 나왔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할 때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말 그대로 컴퓨터 전반에 대한 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리터러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써요? 컴맹을 면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컴퓨터 키는 방법부터, 그렇죠? 컴퓨터 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컴퓨터를 활용하기까지 모든 컴맹을 벗어나는 그 부분. 일단 뭐 컴퓨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데 컴퓨터 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키고 마우스 사용법이 어떻게, 키보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소한 요즘에 모두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두 사용하고 있는 그 창문, 창문 그거 이제 운영 체계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 활용하는 모든 걸 배우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맹을 면하면서 컴퓨터 활용까지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활동 능력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윈도우 등 기본 운영 체계와 저 바보 같죠? 그 상표 노출 안 시키려고 창문이라도 돌렸었는데 저기다 그냥 윈도우라 써놨네요. 아, 일관되지 않습니다. 자, 윈도우 등의 기본 운영 체계와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세스,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요즘에 그 OS라는 부분들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과 전자우편 활용까지, 그렇죠? 인터넷 활용하는 거, 어느 사이트에서 주소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우편. 아마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컴퓨터 선명에 빠져 계십니다. 아직도 제가 이해시키는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꼭 이해시켜서 저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근래에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컴퓨터 리소스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컴퓨터 보조 교육 훈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뭐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단어 기억하시고요. 과연 이 컴퓨터 보조 교육 훈련인 CBT는 뭐냐? 기업의 교육 훈련 분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교육 훈련에 컴퓨터가 활용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 그 회사에 대한 뭐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업 부분을 우리가 새로 배울 때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자, 뭐 교육 훈련보다 표준화 개별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기업의 교육 훈련 분야에 컴퓨터가 활용된다. 라는 공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CBT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앞서 배웠던 컴퓨터 리터러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 컴맹을 벗어나자. 그렇죠? 두 번째, 기업에서 기업의 교육 훈련을 할 때 컴퓨터를 보조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 가장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벼운 부분, 그렇죠? 가장 가벼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3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세 가지 정도 가장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컴퓨터 보조 수업, CAI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워낙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컴퓨터 보조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컴퓨터 보조 수업 뭐라고요? CAI입니다. 하나고 좀 안 쓰는 부분. 자, 그럼 여러분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컴퓨터가 직접 교사의 수업 기능을 하도록. 자, 그럼 중요한 나겠습니다. 컴퓨터가 직접 어떤 기능이요? 교사의 수업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컴퓨터는요, 수업의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강조하겠죠? 뒤에 배울 부분에서는 수업에 컴퓨터가 직접 수업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CA 같은 거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컴퓨터가 직접 교사의 수업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교수형, 반복 연습형, 게임형, 모의 실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을 원래는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이제 넘기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거와 얘만 두겠습니다. 어떤 거냐? 컴퓨터가 무슨 수업 기능을 하지? 이런 겁니다. 컴퓨터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연습이라고 선생님께서 미리 올려놓으시죠. 그러면 올려놓으면 여기를 내가 딱 클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장이 있고 중간에 비는 단어 딱 있고 그럼 혼자 이걸 보고 공부하면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는요, 한 번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가 대신해서 학생의 수업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내가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단어 연습하고 뭐 채점 다 하고 성적 다 나오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반복 연습이었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께서 미리 수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복습하시려면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 어디에 올려놓은 거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이미 배운 내용을 방법적으로 연습하고 기본적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런 걸 여러분 대표적으로 반복 연습형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 교수형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그래서 개별 지도가 많은 필요한 학생이 또는
학업 수준이 약간 처지는 학생들,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야 이거 더 들고 해. 그럼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지만 컴퓨터에 그 내용이 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걸 클릭만 하면 실제로 그걸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컴퓨터 보조 수업입니다. CAI.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교사의 수업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속도와 진도의 개인차. 요것을. 그래서 아까는 말씀드렸죠. 수준별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을 반복 연습시키는가 또는 개인 교습을 시키는가. 그래서 속도와 진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자와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자, 학습자와 누구요? 프로그램. 선생님이 아니고 누구요? 프로그램. 왜? 요 CAI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수업 기능을 대체한다고요? 그렇죠.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학습자, 학생과 여러분들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진행 정도와 성취 수준을 기록. 자, 학습자의 진행 정도와 성취 수준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단어 쭉 써놓고 쫙 하면 알아서 구멍 딱 뚫어놓고 거기다 답 쓰고 하면은 그걸 클릭하자마자 바로 정답 나오고 기록 평가되는 거. 자, 요즘에 이런 거 이제 좀 뭐랄까요? 업그레이드 부분이요. 제가 이제 그죠 동생이죠. 사촌 동생들 나이가 좀 차이는 어린애들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 요즘에 그 뭐라 해야 되죠? 영어 그래서 뭐 그 만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만화를 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하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따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화를 보면서 영어 단어를 익히는 그렇죠. 지금 나이가 한 4-5살인데도 벌써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는 그분 아시죠 여러분들 다 그분 뭐 이런 그분이 정말 뭐 난리가 아닙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런 거 여러분들 CAI라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컴퓨터 리터러시, 두 번째 CBT,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지만 방금 전에 했던 3번 CAI 컴퓨터 보조 수업은 여러분들 거기서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컴퓨터 관리 수업 CMI, 그 다음에 컴퓨터 매개 수업 CMC,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 3개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 컴퓨터 관리 수업이란 뭐냐? 학습자의 학업 성취와 학업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자, 앞에서는 여러분들 CI는 뭐라고요? 컴퓨터가 어떤 교사의 수업 기능을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컴퓨터 관리 수업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뭐란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와 학습 지원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정보. 성적이 어떻고, 성적의 추이가 어떻고, 어떤 과목은 어떻게 되고요. 그렇죠? 이런 걸 정리하는. 그래서 학생을 관리하는 관리할 때, 학생을 관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뭡니까? 학생을 관리하고자 할 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수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학생을 관리하는 거. 출석률이라든지 성적 분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과목은 한 과목에 있어서도 이 학생은 이 부분은 강한데 이 부분은 약하다. 이런 걸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각각 선생님들이 요즘 개별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와 학업 수준에 대한 정보 관리에 활용되고요. 개별 학습자에 대한, 그쵸? 개별 학습자, 학생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저장한다. 딱 치면 여러분 사진 딱 두고 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항상 요즘에도 이제 가끔 예능 프로에 가면요. 꼭 한 모교를 방문하는 거 하면서 꼭 한 보는 게 있죠. 항상 어디 학교를 가면은 항상 그 스타들의 그쵸 성적표를 보죠. 그럼 일단은 학생들은 두 군데를 가리죠. 하나는 얼굴과 하나는 성적표를 가리죠. 저 얼굴은 이제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이제 딱 가리죠. 왜 가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때는 뭐 살이 쪄갖고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고요. 그다음에 성적 이제 성적 합산을 깎고 일부러 자기가 이제 괜찮은 것만 딱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거 그다음에 이제 발달 사항 써놓은 거 다 컴퓨터에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죠. 자, 컴퓨터가 직접 수업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CIA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CAI는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 CMI 컴퓨터 관리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자, 컴퓨터 매개 수업 CMC라고 나왔습니다. 약자 여러분들 뒤에 쭉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CAI에서 어떤 거였죠? 예, 컴퓨터 보조 수업이죠. 컴퓨터가 대신 수업의 기능을 하는 건데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자, 컴퓨터를 전화선 모뎀 또는 통신망과 연결해요.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더 꼈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인터넷, 그쵸? 인터넷, 예, 인터넷에서 뭐야? 예, 어떤 카페, 그쵸? 그 카페, 뭐 개인 카페 같은 전체 공유하고 카페 만들잖아요, 항상. 네. N 거기에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D 어디서도 만들고요. 각종 이런 데서 만드시는 거 알죠? 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통신망과 연결하여 네, 사용자가 네, 학생들 간의 정보와 교환. 쉽게 말해서 우리 어떤 학습 정보, 예, 공유된 카페 만들고 거기다가 그 정보 쭉 추천해놓고 서로 교환하고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그거 말고 그게 컴퓨터 매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카페 만들어서 인터넷 카페 만들어서 자료 공유하자. 쉽게 그게 컴퓨터 매개 수업입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한 비동시적 상호작용.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공간을 초월하죠. 초월해서 뭐 어제 저기 지방에 있는 아니 또 외국 가구도 이렇게 어차피 인터넷이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인연이 되시면서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일단 제 친한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용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좀 당연히 우리 새로운 자유로운 학습. 혼자 집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죠. 결국 이러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 교육의 보조 매체. 그렇죠. 학교 교육의 보조 매체입니다. 활용 및 원격 교육 방식을 발전시킨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선생님께서 이제 교사께서 학생들에게 야, 관련된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학생들이 그거 다 다운받아서 네가 자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선생님이 그거 보겠다. 예, 이런 학교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즉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이후의 것을 어떻게 됩니까? 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되는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 매개 수업입니다. CMC 어려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다 사람들이 뭐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 대학생, 뭐 대학원 아니면 또 일반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말로써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뿐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칠판 수업 자료실, 그렇죠, 대표적인 수업 자료실, 카페감 있죠. 그다음에 대화방, 예,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하는 거. 그다음에 질문과 답변 코드 항상 반드시 있죠. 물론 질문도 초반에 좀 올라오고 답변도 올라다 나중에 이제 거의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보고서를 제출하든지 공개 토론을 하라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 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CAI 말 그대로 컴퓨터가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CMI는 여러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CMC는 여러분들 그쵸? 어떠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어떤 정보 자료를 공유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에 배운 컴퓨터 리터러시나 CBT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단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컴퓨터 활용 수업, 저희가 컴퓨터 활용하는 수업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쭉 몇 가지 정리했고요. 그런 컴퓨터의 장점, 단점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크게 우리가 다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장점, 예, 개별의 수업 가능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두 번째, 수업의 내용이 표준화 되어 있다. 예, 똑같은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자의 흥미 유도, 수업 내용의 형식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성, 효율성. 여러분 효과성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효율성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효과성은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예, 학업 성취도가 늘어나는 거. 예, 그런 거 장점이죠.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예, 도입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인 측면, 전인적인 측면의 교육. 여러분 뭐예요? 정의적인, 전인적인, 인격적인 교육. 도덕 윤리에 관한 교육. 그렇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네,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사회적, 결국 이게 같은 말이죠.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가 결여된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요는 뭐 장점, 단점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문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 활용 수업의 장점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은 네, 개별화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예, 여러분들, 예, 그렇죠? 개별화 수업. 다시 한번 잘 주십니다. 개별화 수업. 그 다음에 2번 컴퓨터는 학습자의 반응에 대하여 빠른 속도로 개별적 반응. 그쵸? 이거 똑같은 얘기. 학습자의 반응 개별적. 학습자가 어떠한 반응을 주면 바로 그거에 응답을 하게 되죠. 3번 학습자의 흥미를 끌고 수업 내용의 현실성. 즉 학습자의 흥미에 미리 추천했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의성을 다양하게. 여러분들 요건 좀 아무래도 약하겠죠. 왜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뭐 전인 교육이라든지 정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의성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컴퓨터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아마 창의성 개발은 약간 여러분들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공학의 의미를 옳지 않은 가볍게 내용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 교수 학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 그렇죠? 결국은 교육공학이란 뭡니까? 예, 교육을 받는 사람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교육공학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과학적이고 잘 조직된 지식을 교육의 전 영역에서 가르쳐. 자, 과학적이고 잘 조직된 지식. 예, 과학적 지식을 어디? 교육의 전 영역.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거, 상담하는 거, 평가하는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때 도움을 준다. 예, 교육공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교육공학과 유사 용어로는 예, 시각교육, 청각교육, 시청각교육 등 있다. 예, 실제로 여러분들 같은 말이죠. 결국 교육공학이 시각교육, 청각교육하고 시청각교육 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교수 목적에 적용될 기구나 기계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학과 공학을 적용하는 영역이다. 여러분들 물리학과 공학만 이용하면 여러분들 기계적인 부분만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교육공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것도 좀 국한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터,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컴퓨터 교육의 활용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CAI는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컴퓨터를 직접 교수 매체로 활용하여 지식, 태도, 기능 등과 교과 내용 학교에 가르치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컴퓨터 보조 수업은 컴퓨터가 교사의 수업 기능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컴퓨터 일리터시 우리가 처음에 했습니다. 컴퓨터 일리터시는 뭐라고요? 예, 컴맹을 면하는 그날까지. 컴맹을 면하는. 그게 뭘까?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문제를 가지고 학습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니죠. 컴퓨터 리터러시는 뭐라고요? 예, 컴퓨터의 전반적인 활용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컴퓨터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컴퓨터 키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컴퓨터를 활용하고 뭐 어디에 인터넷 들어가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리터러시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리터러시는 다시 한번 컴맹을 면하는 그날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답은 예, 2번이 되겠고요. 예, 컴퓨터 관리 수업은 여러분 컴퓨터 관리 수업은 뭡니까? 예, 컴퓨터를 수업 기능에 활용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예,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 활동을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관리하는 거니까 예, 기록 분석하여 교사가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기능.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기록하고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즉 쉽게 말해 다른 말로 예,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CMC 여러분들 뭐죠? CMC 컴퓨터 매개. 컴퓨터의 기능과 다른 통신 기능 결합.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인터넷, 카페.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 수단을 만든다. 정답.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다음에 컴퓨터 교육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나와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겠죠? 옳지. 이 관련된 거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직접 교사의 수업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가 교사의 수업 기능을 대신한다. 그렇죠? 첫 번째 배운 겁니다. 아예 줄쳐 있네요, 답이. 그렇죠?
컴퓨터의 보조 수업입니다. CAI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AI는 자 컴퓨터가 직접 교사의 수업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학습 개개인에게 맞는 수준과 속도로 학습을 진행시킨다. 세 번째, 학습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컴맹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컴퓨터 관리, 학생들을 관리해서 상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다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하면 정리했으면 컴퓨터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이 23강의 내용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교육의 유형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요 단어들 정리하시고 개념들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23강 컴퓨터 교육과 이제 교육공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는 이제 실제로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교수 매체들에 대한 이론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2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